사람이 한 번 빠져나온 불길 속으로 다시 걸어 들어가는 걸 본 적 있나요? 화해하려고가 아니라 전부 태워버리려고 말이에요. 지금 이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런던의 한 법정. 조용해야 할 그 공간에 이상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종이 냄새도 판사의 목소리도 아니었어요. 마치 오래된 왕실 시스템 자체가 금이 가는 소리 같았죠. 그날 한 남자가 돌아왔습니다. 가족을 만나기 위해서도 화해를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복수심을 안고 돌아왔습니다. 이건 단순한 사생활 침해 소송이 아니었습니다. 첫날부터 분위기가 달랐어요. 변호사가 입을 여는 순간 모두가 느꼈죠. 아, 이건 선을 넘었구나. 이 사건의 표면은 언론의 불법 취재였습니다. 하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목표는 훨씬 컸습니다. 왕실을 둘러싼 언론 생태계 전체, 수십 년간 유지되어 온 암묵적인 거래, 그리고 그 위에 세워진 신뢰 구조. 그 모든 걸 법정 위에 올려놓은 싸움이었죠. 법정에 앉아있는 그의 얼굴은 예전 우리가 알던 왕자와는 달랐습니다. 군복 입고 웃던 모습도 자신감 넘치던 태도도 없었어요. 대신 지쳐 보이는 눈, 굳게 담은 턱, 그리고 설명하기 힘든 피로가 얼굴에 새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식으로 말하면 완전히 멘탈이 갈린 상태 같았죠. 겉으로 보면 머리카락이 좀 줄었네, 살이 빠졌네 할 수 있지만 진짜 변화는 안쪽이었습니다. 이 싸움은 법정에서만 벌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그의 머릿속, 기억 속, 그리고 과거 전체와의 전쟁이었습니다. 주변 사람들 말에 따르면 그는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다고 해요. 이제 잃을 건 없다. 이 말 얼마나 위험한지 아시죠? 잃을 게 없다고 느끼는 사람은 멈추지 않습니다. 앞에 다리가 있든 사람이 있든 그냥 불을 붙이고 나아갑니다. 한국에서 흔히 말하는 이판사판 상태죠. 그래서 그는 타협을 거부했습니다. 보통 이런 대형 소송은 중간에 합의합니다. 돈 받고 끝내는 게 모두에게 편하거든요. 시끄럽지도 않고 리스크도 줄어들고요. 그런데 그는 아니었습니다. 돈도 사과도 필요 없다고 했어요. 원하는 건 단 하나, 공개적인 심판, 망신, 그리고 무너지는 모습. 그는 기자들을 법정에 세우고 싶어 했고, 편집국을 흔들고 싶어 했고, 그 시스템 자체를 부정하고 싶어 했습니다. 협상이 아니라 항복을 원했던 거죠. 그리고 그 폭풍의 한가운데에 선 인물이 있었습니다. 왕실 전문 기자. 왕실을 다루는 기자는 단순한 기자가 아닙니다. 한국으로 치면 청와대 출입기자 중에서도 핵심 라인 같은 존재죠. 공식 발표, 내부 분위기, 왕실의 숨은 메시지를 대중에게 번역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에는 오랜 룰이 있습니다. 접근권을 주되 선을 넘지 않는다. 서로 불편하지만 공존하는 관계죠. 그런데 이번 소송은 그 전제를 정면으로 부정합니다. 당신들이 얻은 정보, 합법이 아니었다. 접근이 아니라 범죄였다. 이 한 문장이 의미하는 건 단순한 개인 공격이 아닙니다. 지금까지의 왕실 보도가 전부 조작이었을 수도 있다는 의심을 던지는 겁니다. 법정에 제출된 자료 중 일부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과거 연인의 항공편 정보, 좌석 번호, 이동 경로. 일반적인 취재로는 도저히 알 수 없는 것들이었죠. 심지어 가명을 쓰고 이동하던 일정까지 나왔습니다. 주장의 핵심은 이거였습니다. 이건 우연도 아니고 취재력의 결과도 아니다. 의도적인 불법 행위다. 만약 이 주장이 인정된다면 그 기자 개인의 커리어는 끝입니다. 더 무서운 건 그 뒤에 있는 회사, 그리고 언론사 전체가 흔들린다는 점이죠. 과거 조사에서 우리는 그런 일 안 했다 고 맹세했던 말들이 전부 거짓이 될 수도 있으니까요.
이 사건은 자연스럽게 과거의 대형 언론 스캔들을 다시 끄집어냈습니다. 영국 언론이 가장 부끄러워했던 시절. 유명인, 정치인, 심지어 피해자들의 음성 메시지까지 도청했던 사건. 그때 언론은 무릎을 꿇었고 다시는 안 한다고 약속했습니다. 이번 소송은 그 약속이 거짓이었는지 묻는 두 번째 신문입니다. 여기에 다른 유명 인물들까지 합류하면서 이 싸움은 개인의 원한을 넘어 집단 소송처럼 커졌습니다. 대중의 분노를 자극할 만한 이야기들도 쏟아졌죠. 아버지가 아이의 출생 증명서를 보기 전에 언론이 먼저 봤다는 주장 같은 것들 말입니다. 하지만 법은 감정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가장 큰 벽은 시간이었습니다. 너무 오래된 사건이라는 점. 법적으로는 이미 끝난 일이라는 주장. 그래서 관건은 이거였습니다. 언론이 의도적으로 숨겼는가? 만약 그렇다면 시효는 의미가 없어집니다. 이 지점에서 법조계도 의견이 갈립니다. 어떤 사람은 무리수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판을 뒤집을 수 있다고 말하죠. 그럼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이건 정의를 위한 싸움일까요? 아니면 개인적인 집착일까요? 그의 인생을 보면 답이 단순하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 어머니를 잃었습니다. 카메라에 쫓기다 사고로 죽은 어머니. 그 기억은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에게 언론은 그냥 산업이 아닙니다. 괴물입니다. 플래시 하나하나가 트라우마인 거죠. 그리고 결혼 후 아내가 받았던 공격, 인종차별 논란, 악의적인 기사들. 그는 역사가 반복된다고 느꼈을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생활을 책으로 전부 공개했습니다. 첫 경험부터 가족 싸움, 아주 민감한 이야기까지요. 그래서 비판자들은 말합니다. 사생활을 가장 많이 팔아먹은 사람이 본인 아니냐. 문제는 침해가 아니라 통제 아니냐. 이게 이 싸움의 핵심 심리전입니다. 그는 피해자인가? 아니면 서사를 독점하려는 사람인가? 법정 문서에는 분노와 집착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차분한 법률 언어라기보다는 날 이해해달라는 절규에 가깝죠. 한편 왕실은 완벽하게 침묵했습니다. 일정은 정상 진행. 공식 행사 그대로.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이건 무시가 아닙니다. 전략입니다. 이건 개인의 싸움이다. 왕실과는 무관하다. 그 메시지를 행동으로 보여주는 거죠. 하지만 속은 복잡할 겁니다. 아버지로서의 마음, 국가 원수로서의 책임, 그리고 언론과의 공생관계. 특히 형은 더 난처한 위치입니다. 과거에 자신도 피해를 봤지만 타협을 선택했거든요. 시스템을 깨는 대신 관리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이제 이 소송은 단순한 승패 문제가 아닙니다. 누가 이겨도 상처는 남습니다. 그가 이기면 언론 시스템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왕실은 대중과 단절된 채 SNS와 통제된 인터뷰 속으로 숨어들지도 모릅니다. 전통적인 왕실 이미지가 사라질 수 있죠. 그가 지면 그는 모든 신뢰를 잃을 겁니다. 피해 망상에 빠진 왕자라는 프레임. 언론은 더 거칠어질 것이고 가족과의 거리도 영원히 멀어질 수 있습니다. 결국 이 싸움은 한 사람의 정의 구현이 아니라 현대 왕실이 어떤 방식으로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시험입니다. 왕실은 법으로 유지되는 조직이 아닙니다. 이 싸움은 정의일까요? 집착일까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이런 깊은 이야기 계속 보고 싶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세요. 전통, 동의, 그리고 이미지. 그 미묘한 균형 위에 서 있습니다.
그 균형을 지탱해온 게 바로 언론이었고, 지금 그는 그 기둥을 직접 흔들고 있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왕관은 금이 같고 그 금은 쉽게 메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